시작하겠습니다. 역시 지금 12월 3일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확률 통계, 특히 통계 파트에서 우리가 그 확률 분포에 대해서 문제를 풀까 합니다. 자, 모집단의 확률 분포 표를 주고서 결국은 자, 16개의 표본 표기 5개지만 16개라는 것을 뽑아서 그걸 다 더한 다음에 16 나눈 것이 우리가 X바를 했을 때 그 X바를 갖다가 표본 평균을 하죠. 그래서 표본 평균 X바에 대한 분포에 대한 것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표본 평균의 분산이 얼마냐 이 표를 통해서 구해봐라. 자, 그러면 지금 모집단의 확률 분포 표와 이 표를 자, 표본 평균의 분포로 전환시키는 것들이 어떻게 전환이 되는지 자, 지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자, 출발. 자, 솔루션. 자, 그런데 먼저 이것을 볼까요? 자, 모집단이 자, 평균을 M이라고 하고 자, 분산을 이렇게 시그마 제곱이라고 할 때 우리가 표본의 크기를 자, N이라고 합시다. 다시 뭐라고요? 표본의 크기를 이렇게 N이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N개를 뽑아내자는 이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N개를 각각 더해서 N으로 나눈 것을 우리가 표본 평균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표본 평균에 대한 자, 표본 평균에 대한 평균이 뭐이다? 자, 모집단의 평균하고 같더라. 그러면 표본 평균에 대한 분산은 N분의 자, 모집단의 분산을 갖다가 N분의 시그마 제곱 자, 이와 같은 사실들은 밝혀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데이터를 이쪽으로 옮겨서 결국 이쪽 묻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구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출발합시다. 솔루션. 그런데 이제 이 문제에서는 일단은 지금 표인데 근데 이것을 하기 전에 우리가 분포라고 하는 것이 뭐일까요? 분포가 뭐일까요? 모 의대에서 교수님이 함수 수열 분포에 대한 벤가의 그림을 그려놓고 이 공통된 부분이 뭐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이것을 대형이라고 하는 자, 두 대상이 있어서 그 대상을 짝을 짓는 대형이라고 대답하는 학생들이 많지 않았다. 조금 어떻게 하면 스푼 얘기죠. 의대 하여튼 그래서 실은 이 수열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이 아니라 자연수에서 실수로 대하는 함수로서 함수값들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이 우리가 수열이듯이 자, 함수 수열 분포의 공통은 대응이다. 그래서 요거와 확률 변수와 거기에 대응하는 확률 대응 짝을 짓는 거 그 짝을 짓는 것들을 표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확률 분포 표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먼저 자, 이것은 어떻게 공식이 어떻게 됐죠? 자,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xi, pi 이것을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확률 변수와 거기에 대응하는 확률을 곱해서 그것들을 쭉 더해라. 확률 변수와 거기에 대응하는 확률을 곱해서 곱하고 곱해서 그 값들을 더하라. 이 공식이죠. 자, 이거를 곱해버리면 자, 3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곱하면 0. 그런데 자, 우리는 A를 결정할 수 있죠. 왜냐면 모든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자, PI는 항상 0보다 크거나 1보다 작거나 같은 실수값이며 모든 확률의 합은 뭐가 되겠어요?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확률의 성질입니다. 물론 여기 합이 1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렇다면 이것은 6분의 3, 6분의 2, 6분의 3이니까 이것은 6분의 1이라는 것을 쉽게 얻을 수 있네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다 이거 곱하면 얼마가 됩니까? 6분의 1이 되죠. 그러면 이것은 6분의 마이너스 3으로서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죠. 자, 그러면 이것은 뭐가일까요? 자,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xi 제곱 곱하기 pi 공식이 이렇게 되잖아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확률 변수 x 제곱이 단 평균이기 때문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각각의 이 확률 변수를 제곱하고 거기에 대응하는 확률 곱하고 제곱하고 대응하는 확률 곱하고 제곱하고 거기에 대응하는 확률 곱해서 더하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을 제곱하면 4가 되니까 3분의 4 더하기 시그마니까요. 0을 제곱해봤자 0이 되니까 의미가 없고 이거는 1이니까 자기 자신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는 6분의 8이니까 6분의 9가 돼가지고 얼마가 됩니까? 2분의 3이 되겠죠? 그러면 이 두 개를 얻은 이유가 뭡니까? 바로 Vx는 확률 변수 x제곱에 대한 평균에서 자, 확률 변수 x에 대한 평균의 전체 제곱의 이 차가 바로 분산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그렇다면 바로 이 값은 얼마입니까? 2분의 3이고 마이너스 이거는 자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제곱하면 얼마가 됩니까? 4분의 1이네요. 그러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4분의 이렇게 5가 나왔습니다. 4분의 1이니까요. 자 그렇다면 자 우리가 지금 확률 변수 표본 평균에 대한 분산이죠. 표본 평균에 대한 분산을 우리가 구하겠단 말이에요. 여기서 뭐라고요? 표본 평균에 대한 분산이 얼마일까요? 이게 지금 이 문제에 답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아까 어떻게 된다고 했죠? 여기 있잖아요. 자 n분의 시그마 제곱이라고 했나요? 표본의 크기분의 자 모집단의 분산 그러면 n이 얼마죠? 16이 되어버리고 여기는 4분의 5가 되니까 분모분자에다가 4를 곱해버리면 64분의 5라는 값을 얻을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다가 64분의 5라고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자 어느 모집단의 확률 분포표를 줬어요. 그런데 우리가 확률 분포라고 하는 것은 자 함수 수열 분포를 자 벤다그램을 주고 이 공통된 부분이 뭐라고 했을 때 대형이라고 했어요. 대형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 두 명에 대해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짝을 짓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확률 분포라고 하는 것은 확률 변수와 거기에 대응하는 확률 변수와 대응하는 확률 이것을 표로 나타내는 확률 분포 표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중에서 모집단에서 16개를 끄집어내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샘플링을 해서 우리가 16개를 더한 다음에 16으로 나눠서 그 x바라고 하는 것이 표본 평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표본 평균을 가지고 어디로 가요? 자, 이 내용은 이겁니다. 이것을 모집단의 평균을 추정하는 이렇게 추정을 물어보는 문제를 가든지 아니면 표본 평균을 보고 표본 평균에 대한 분포를 묻는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이와 같이 뽑는 것은 자 추정이든지 아니면 분포에 대한 문제로 두 갈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문제는 추정이 아니라 이쪽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자 표본 평균에 대한 즉 평균과 분산이 이와 같은 것들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값을 얻기 위해서는 이 값을 구해야 되잖아요. 분산을 모집단의 분산. 그래서 모집단의 자 평균 확률 변수 제곱에 대한 평균 그래야만 이 두 개를 가지고 분산을 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산확률 분포에 있어서 저것도 이산확률 분포거든요. 자 평균이라는 것은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xi pi 이 말이 뭐라고요? 확률 변수와 거기에 대응하는 확률 곱해서 자 각각의 그것들을 더해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요거다가 요거 곱하고 요거다 곱하고 요거 곱해서 그것들을 더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곱하면 마이너스 3분의 2 제로 6분의 1 더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이너스 2분의 1 되더라. 자 확률 변수 x에 되면 평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요거를 제곱하고 대응하는 확률 제곱하고 대응하는 확률 제곱하고 대응하는 확률을 곱해서 요 값들 세 개를 더하라 그 말이거든요. 제곱하니까 마이너스를 제곱하면 4가 되니까 3분의 4 0은 0이고 1은 제곱하면 자기 자신이니까 6분의 1이죠. 6분의 8이니까 6분의 9가 돼가지고 2분의 3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두 개를 가지고 분산이라는 것은 자 이 값을 하고 이 값을 빼는 것이죠. 이 값이 2분의 3이고 이게 제곱하면 4분의 1이기 때문에 자 4분의 1에서 4분의 5가 되겠죠. 그렇다면 확률 표본 평균에 대한 분산이라는 것은 n분의 시그마 제곱이기 때문에 n은 16이 버리고 그렇죠. 여기서 시그마 제곱은 모집단의 분산이기 때문에 4분의 5가 되겠죠. 분자 분모에다가 4를 곱해서 우리는
64분의 5라는 값을 얻었더라. 그래서 64분의 5가 답이죠. 자, 비교적 이 문제는 어떤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굳이 이런 문제를 해주는 것은 전체적인 이 관계를 다시 한번 주시키는 것 뿐이지 이것은 실은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표본 평균을 통해서 어디로 간다고요? 추종으로 가는 길과 이 자체의 부포에 대한 것을 묻는 문제. 그랬을 때 이 관계를 정확히 알고 있느냐 이것을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꼭 알고 다음 시간에 시간이 되면 이 추정 파트도 모평근의 추정도 제가 문제를 소개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다음 동영상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강의를 마치겠습니다.